엄마 자신의 뇌그릇도 키우고 아이의 뇌그릇도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채널 슈비의 슈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엄마의 성장 그리고 엄마의 뇌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썸네일은 아이가 크면서 부모에게 실망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자극적으로 드렸는데,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한테서 실망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거인지 청소년한테 질문을 해보니 나는 유아기부터 해서 이렇게 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데 내 부모는 늘 그대로라는 거죠. 성장하지 않은 모습에 계속 어떻게 보면 꼰대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 엄마 아빠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성장하지 않는 모습에 많이 실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부모는 너무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른이 성장한다는 개념은 뭘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바로 뇌 그릇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자기 개발을 말하고 성장을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 그릇을 키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뇌 그릇이라는 걸 무엇일까? 내 그릇의 개념은 무엇일까? 라고 정의를 내려보면 어떤 인지력, 사고력,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학습하려는 능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뇌 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뇌 그릇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우리 엄마들이 뇌 그릇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뇌 그릇을 키우면 뭐가 좋다는 건가? 그 효과에 대해서 4가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엄마들은 정말 여러 역할들 속에서 정말 많은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가끔씩은 과부하가 걸릴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뇌그릇을 키워서 많이 성장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조금 더 여유 있게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우리 엄마들이 여러 갈등 상황 속에 닥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엄마들이 빽 하고 소리 지르는 이유가 이렇게 나 점점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것 같지? 이런 생각 가끔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살림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내 감정 조절이 계속 퇴화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뇌 그릇을 키우면 대화하는 거에서 대인관계의 질도 향상할 수 있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네, 바로 남편하고 아이와의 관계잖아요. 그런 부분이 감정 조절 능력이 키워지면서 대화로 풀어가는 부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정말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AI 기술도 배워야 한다, 이런 것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막상 나에게도 적용해야 되고 아이한테는 또 어떤 게 있어요? 계속해서 교육 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막 쫓아서 했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뭔가 조바심이 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에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내 그릇을 키우면 어떠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유연하게 사고하고 그 배움의 즐거움의 그 근본에 대해서 정말 즐기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이 정말 우리 엄마들한테 필요한 능력이죠. 그리고 4번째는 우리가 뇌그릇을 키우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계발이잖아요. 엄마가 학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배우거든요. 아, 우리 엄마가 이런 걸 도전하네? 근데 엄마가 이런 부분은 실수하고 실패도 하네? 엄마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다시 재도전을 해보네? 이렇게 하면서 엄마도 성장하고 아이도 그 부모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어른이 돼도 계속 배우는 거구나.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엄마 자신의 뇌그릇도 키우고 아이의 뇌그릇도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엄마도 꼭 성장하셔라, 엄마도 꼭 자기 개발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그릇을 키워야 하는 4가지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 그릇은 어떻게 키우는 거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실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 방법이라는 키워드부터 제가 접하고 이것들을 우리 엄마들한테 이렇게 꼭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역으로 앞에부터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칼럼에서 뇌과학자로 유명한 장동선 박사님께서 우리가 내 그릇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정말 추천하는 게 낯선 곳에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낯선 곳에 가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막연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낯선 곳은 가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기회들을 우리가 어른이 돼서 생각보다 많이 되게 두려워하는 거 아시죠?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 하면서도 늘 가는 길로 가고 늘 가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 길을 가고, 새로운 곳을 가기보다 조금 더 익숙하고 내가 편한 곳에 계속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낯선 곳에 가서 계속 지도도 보고 길도 찾아보고 그렇게 낯선 사람도 만나보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뇌가 근육과 같다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쓰는 부분만 쓰고 안 쓰는 부분은 안 쓰면 계속 그 근육은 퇴화하거든요. 우리가 낯선 곳을 가고 낯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대화를 하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영역들이 이렇게 새로운 신경이 시냅스가 생성되고 연결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말 기본적인 우리 어른의 성장, 창의력도 올라가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 뇌 회로를 더 활발하게 하는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뇌를 이렇게 당연하게 계속 쓰이고 계속 낯선 곳의 환경을 노출하면서 우리가 뇌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외국을 가면 그냥 뭐 커피숍에서 옆 테이블을 만나 외국인을 봐도 하이 이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간단한 안부들을 묻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어때요? 각자 휴대폰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죠. 서로 인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곳, 낯선 곳 계속 가보고, 매일 이 마트만 갔다면 다음은 다른 마트도 한번 가보고, 우리가 늘 가는 엄마들 모임이 있으면 다른 커뮤니티 모임도 한번 참여해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뇌의 과소성을 계속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능력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엄마의 내 그릇을 키워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메시지를 꼭 풀어서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곧 아이의 성장이고 우리 가족의 성장이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메시지, 낯선 곳에 많이 가보시고 새로운 방법으로도 가보시면서 우리가 낯선 배움, 그리고 안 보던 분야의 책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엄마의 뇌 그릇이 키워지는 성장을 정말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